안녕하세요. 현금생활하는 빠바미입니다. 저희 집은 외벌이 3인 가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처음 인사드리면서 제가 현금생활을 왜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가계부와 예산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현금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예산을 왜 짜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고, 그리고 남편이 고정비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변동비를 이제 운용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바뀌는 이 지출 내역을 제가 어떻게 예상하고 그거를 계획을 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그냥 예상칸은 공란으로 놔두거나 아니면은 쓰긴 쓰는데 이게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금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짤 수 있게 되었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돈을 눈으로 봤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는 생활비를 받으면 다 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인터넷상에서 받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그 돈을 쓰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돈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시각화를 했더니 이 가상자산이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전에는 사실 그냥 들어오면 빠지기 바쁜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그 돈이 눈으로 더 확 들어왔고,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 되었죠. 그래서 눈으로 꼭 보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현금 생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 달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눈으로 돈의 움직임을 보는 거를 경험해 보시길 꼭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짤 때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그 특징이 뭐냐 한다면, 이 생활비를 아주 작게 나누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옛날에는 생활비 120만 원이라고 치면 이거를 그냥 매달 뭐 필요한 데 쓰는 거니까 식비, 생활비, 뭐 아이랑 어디 외출해야 되면 외출비, 교통비, 병원 가고 미용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생각이, 계획이 잡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걸 작게 나눴더니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고 그 안에서 사용하려는 노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 그 월에 받은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 항목별로 나눈 걸 주별로 다시 나눴어요. 주별로 나눈 걸 마지막으로 요일별로 또 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소중한 돈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돈들을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 이제 전체 1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생활비에 80만 원. 이 생활비는 식비, 생필품비를 포함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변동비는 아니지만 제가 운영하는 변동비 안에서의 변동비 2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이게 사실 제가 원래 생활비를 100만 원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랑 계속 외출이 잦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생활비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9월부터 20만 원을 더 올려받았어요. 그래서 변동비는 외출, 교통, 미용, 병원에 쓰기로 약속을 하고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달 제가 하고 있던 건데 올해부터 매달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축 10만 원인데 뭐냐면 가족 의료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번 옷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사지? 라는 좀 생각이 들면 선뜻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도 그렇고 저희가 막 옷에 지출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의료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망설이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해 초부터 적금을 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은 한 110만 원 정도 저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는 제가 혹시 모르는 돈, 이거는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그대로 저축으로 가겠죠. 그래서 주말에 갑자기 뭐 써야 하는 지출이나 아니면 비상금 같은 걸로 예비비를 잡았어요. 사실 이 예비비가 제가 예산을 짜면서 이것만은 남기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잡았던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니 이제 돈을 어떻게 나눠서 써야 된다는 계획이 비로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가계부를 작성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가계부를 보여드리기에는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는 부끄러운데 이렇게 정신없이 가계부를 썼답니다. 좀 부끄럽지만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가계부 이렇게 다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9월에 이렇게 결산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결산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쓴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매우 지저분하죠. 저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10월 예산은 이거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썼어요. 왜냐면 9월에 계획했던 걸 크게 변화하지 않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예산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썼는데 9월은 아주 고민의 흔적으로 차마 보여드리기가 민망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계부는 제 가계부는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 부끄럽고, 근데 제가 예전 가계부들을 보면 이렇게 너무 안 썼죠. 이렇게 너무 안 쓴 가계부들이 많아요. 근데 현금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힘은 저축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계부를 쓰면서 물론 정확한 정산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저는 계산이 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절약을 하는 재미로 가계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 생활에서 정말 진짜 큰 포인트가 현금을 눈으로 보는 것과 이 눈으로 본 이 현금을 절약하는 이 재미,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재로서는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활비를 120만 원 받은 거에서 적금까지 포함해서 71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조금 넘긴 하는데 대략 이 정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가까이를 저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스스로 놀랐고, 그리고 저축하는 재미를 굉장히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가계부를 처음으로 그렇게 다 작성하고 이번에 제가 현금 생활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9월에 잘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열심히 했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싶으니까 밥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그냥 노력만으로는 열심히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늘은 도대체 뭐 먹지? 내일 아침에는 뭐 먹지?
주부들은 항상 그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밥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일주일 식단표를 짜면서입니다. 일주일 식단표 그대로 하지 않아요. 저도 작성을 하면서 이건 그냥 제가 어떻게 뭐 먹지 할 때 그래 이런 거 있네 하고 그냥 계획하는 정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식재료가 뭐가 있는지 쭉 적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반찬들을 적어봐요. 그래서 그걸로 식단을 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유튜버님께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장을 볼 때 먹고 싶은 식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그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에 식재료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활용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근데 이게 먹고 싶은데 하고 다른 식재료를 사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은 점점 밀리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더니 정말 생각보다 식재료를 많이 구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현금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현금 생활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도 막 이렇게 뭐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남편이 특별한 뭐 음식을 오늘은 이게 먹고 싶은데 뭘 사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같이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을 해주면 그거를 그냥 기특하게 여기고 열심히 같이 먹어줬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재료를 아끼고 가족들이 집밥을 많이 먹으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저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장 볼 거를 집에 있는 거나 장 볼 거를 다 적어놔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 봐야 하는 거를 요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여기만 잘라내서 이 부분을 메모지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상 앞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적었어요. 그래서 나 우리 지금 장 봐야 되는 거 이거 있는데 이거 없는데 우리 지금 이거 생필품 기타 물품 뭐 필요한데 이렇게 적어놓고 기타 물품에 보시면 아이 줄넘기는 샀는데 크록스는 아직 사지 않았죠? 안 보이시겠구나. 네, 사지 않았어요. 그게 이 줄넘기도 바로 사지 않았거든요. 줄넘기는 제가 이제 현금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아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크록스는 아직 구입을 하기에 그 돈을 따로 빼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크록스가 아직은 쓸만하다고 여겨서 이거는 추가로 더 구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계획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게 뭐 있는지를 체크하고 구입을 하니까 식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줄였던 게 의미 없이 커피 마시지 않기. 제가 아이랑 수영장을 다니고 걸어서 뚜벅이라서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꼭 이제 아이 기다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인은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커피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저에게 4,500원이 생기잖아요. 이 돈이 저한테 이제 저축을 하면서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아이가 수영장에 가 있는 동안 걷기도 하고 피곤하면 눈 감고 잠깐 졸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가져와서 읽는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지내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커피숍에 가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 필요한 일이 되지 않아서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밖에서 커피 사 먹는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산을 짜는 것과 그리고 그 예산 짠 걸로 어떻게 한 달을 보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생활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돈을 생활비에서 모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근데 막상 또 10월은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10월에 느끼는 저의 현금 생활에 대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좀 영상을 편안하게 찍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3시간째 찍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현금 생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